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노후 자금까지 보장되는 종신보험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김성희 전문의 모시고 함께합니다. 자,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뭐 뉴스 기사를 보기가 요즘은 참 무서운 게요. 네. 사건 사고가 끊이지를 않고 네, 뭐 네. 질병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라도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네. 가장분들은 한 번쯤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종신보험이 주제인데 또 노후 준비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서 좀 솔깃하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음. 이제 종신보험이 워낙 다양하게 네. 어떻게 보면 많이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종신보험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기존에 갖고는 계시겠지만 정보도 얻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그냥 딱 종신보험, 사망 보장만 딱 생각나던 종신보험이 아니라 네. 굉장히 좀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첫 페이지에 뭐 살아서도 죽어서도 받는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하면 보장을 네. 받을 수가 있는 걸까요? 그러게요. 이제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은 그닥 이제 보험 시장에서 인기가 높지는 않지만 그 전체 보험 시장에서 이제 가입 현황을 보면 저희가 보험 종류별 이제 가입률이라고 해서요. 다양한 보험 상품들이 이제 출시가 되고 있는데 가장 가성비가 좋은 보험이 이제 적은 비용을 내고도 이제 보험 혜택을 많이 보는 실손 보험도 있고요. 그리고 중대한 질병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가입률이 높죠. 그리고 종신보험은 무려 이제 가입률이 54%나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반절 이상 가입을 하고 계시고 또 종신보험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자산이 많아서 상속세 재원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던가 그러면은 이제 합법적인 종신보험으로 그런 자금들을 마련해 가시는 경우들도 있고 가장 정통적인 방법이 그냥 한 가정에 이제 가장의 유고시를 대비해서 종신보험을 선호하겠죠. 이렇게 도표를 보더라도 보험 종류가 다양한데 가입률에 의해서도 보면 종신보험은 50%가 넘는 비율로 이렇게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보험의 선택지가 많으니까요. 보험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수많은 보험 중에 종신보험을 좀 어떻게 좀 비유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신보험은요. 비유를 들자면 오늘도 비가 오고 어제도 비가 오고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오늘도 방송국을 오면서 정말 큰 우산을 갖고 이렇게 오게 되었거든요. 네. 이제 이 비유를 굳이 들자면 우리 앵커님도 큰 우산 있으시죠? 맞아요. 집에 여러 가지 우산이 있어도 네, 비 네. 많이 오면은 정말 큰 우산만 한 게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또 몸이 젖지도 않지만 자, 종신보험은 큰 우산입니다. 왜냐하면 보험은 순기능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제 잘 살아가야 되고 내가 지켜야 할 집이라던가 나의 자산, 이제 사랑하는 가족처럼 그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큰 우산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종신보험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그런 관점에서 뭐 건강보험 형태로 준비를 했다 하면 우리나라 남자분들 사망을 했을 때 이제 사망보험금 지급률이 뭐 한 3천만 원 정도? 요 정도 이제 된다라고 해요. 네. 그런 경우보다는 이제 종신보험의 역할은 말 그대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우산의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좀 적절한 비유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도 좀 밖에 비가 왔다 그쳤다 하고 있는데 네. 큰 우산을 쓰고 있으면 이제 우리 네. 집의 재산도 지키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남아있는 가족들도 지켜줄 네. 수 있는 좀 큰 마음의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실제로 생각을 하기에는 좀 두려운 게 또 죽음인데 맞아요. 만에 하나 가장이 또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뭐 얼마만큼의 좀 짐이 될까요? 그럴까요? 알아볼까요? 네. 자, 큰 우산을 제거하고 이제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유가족한테 필요한 이제 그 생활 자금 평균치를 지금 그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한 번은 짚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족이 남아서 이제 생활을 해 가신다 그래도 생활비는 먹고 쓰고 자연스럽게 생활은 해 가셔야 되니까 요거는 독립할 때까지 자립하는 시기까지 3년치의 생활비를 예시를 합니다. 무려 1억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아, 예시가 되고요. 생활비만 따져도 이 정도네요. 그렇죠. 억소리가 나는 네. 자금이 표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 가장이 주택 구입을 인해서 뭐 주택담보대출이 있다거나 금융 거래를 할 때 대출 정도는 거의 다 인당 대출 비율도 거의 9천만 원 이렇게 가까운 경비가 이렇게 예시가 되고 있죠. 부채 상환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녀분들이 있으니까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는 학자금에 대해서 자녀 이제 교육자금에 대해서도 2억 6천만 원이면 그냥 예시금만 보더라도 억소리가 나는 자금이라 요거는 준비를 해 두시고 가입을 해 두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네,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떠나는 마당에 재산을 남겨줘도 미안하고 걱정이 되는데 네네. 어쩌면 빚을 남겨주고 떠날 수도 있겠다는 거잖아요. 뭐 종신보험이 좀 많이 다양해졌다고 하셨는데 네. 계속 좀 발전해 나가고 있잖아요. 요즘 추세가 어때요? 많이 발전이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또 어떤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종신보험도 트렌드가 있다라는 타이틀로 제가 준비한 자료를 잘 보시면요.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님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2000년도 초반에 도입이 되면서 종신보험이라는 이제 보험 상품들이 보험 시장에 출시가 되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1997년도에 우리나라에 큰 IMF라는 그쵸. 금융위기가 이제 찾아왔었죠. 네. 그때 금융위기를 동반해서 많은 이제 가정을 지켜야 되는 가장들이 실직을 한다거나 그 연도를 기준을 해서요. 앞뒤로 우리나라에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그 대구 이제 지하철 사고라던가 또 삼풍백화점 어떤 이런 큰 굵직굵직한 사고들이 있어서 그 사람의 목숨에 대한 어떤 관점들이 많이 변화되지 않았나. 그래서 종신보험도 1세대에서 2세대, 3세대 이렇게 성장하는 내용인데요. 자, 1세대는 2000년 초반에 그 보험사에서 이런 종신보험은 순수하게 유가족의 생활보장, 목적이 정확하게 생활보장에 포커스가 됐다 그러면요. 2004년도쯤 해서는 실제적으로 고령화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제 사회 문제로 고령화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종신보험의 역할은요. 기본 그 사망보험금을 유가족이 받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요. 저축이나 투자의 기능이 좀 탑재되어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수익적인 부분에 이렇게 변액이라는 종신 이런 형태로 출시가 되면서 이런 트렌드를 보이고요. 또 다른 상품과는 다른 보험과는 이제 구조가 다른 게 종신보험은 적립이 되죠. 그래서 노후의 의료비에 대한 고민도 함께 고민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세월이 훌쩍 지나서요. 앞으로 한 4년, 5년 전 2014년, 15년쯤에는요. 이제는 더욱 고민이 되었던 게 초고령화 사회가 도입이 그쵸. 이렇게 문제가 되면서 네. 저금리도 초저금리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 3세대 종신보험은 어떻게 진행가 되었냐면요. 기본적으로 유가족에 대한 생활보장은 베이스로 깔고 있죠. 그리고 저축이랑 투자의 기능, 의료비의 기능처럼 이렇게 의료비에 대한 고민도 함께 있었지만 결국에 보험회사에 내가 이제 오랜 시간 돈을 맡겼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자금 고민이 함께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 자금에 대한 활용을 종신보험을 통해서 같이 고민한 그런 3세대 종신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세상을 보면은 정말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정말 죽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네. 노후 준비랑 종신보험 둘 다 하면 너무 좋은데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둘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어때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네. 우리가 이제 사망보험금도 원하고 이제 연금 재원도 원하는데 제가 지금 준비한 일반적으로 우리 시청자님들이 알고 계시고 또 갖고 계신 종신보험은 내가 오랜 세월 5천만 원, 6천만 원 납입보험료를 내시고요.
내가 사망 보장 기간 뭐 자녀들도 다 이렇게 성인이 되고 나서 나는 사망보험금은 이제 됐고 연금 전환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연금 전환 특약이 네, 들어 들어봤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전환을 신청한다라는 건 개념적인 부분이 사망보험금은 해지를 하고 새롭게 내가 적립한 적립금을 갖고 연금을 신청하기 때문에요. 그 순간부터는 사망보험금을 줄 수가 없는 이런 구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비를 받는 종신보험, 이런 종신보험의 구조는 네. 연금 전환이 아니고요. 얘는 생활비라는 타이틀로 생활비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기간에 설정을 해서 생활비를 받으셔도 사망보험금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종신보험의 트렌드처럼 사망보험금도 원하고 사망보험금도 원하고 이제 노후의 생활비도 원한다 이러면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종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한 마리 토끼를 잡으면 한 마리 토끼를 놓아줘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정말로 뭐 연금 전환이 되고 사망 보장이 보통은 사라진다고 네, 알고 맞습니다. 있었는데 오늘 저희가 만나보는 건 뭐 생활비도 받고 종신보험의 기능도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네. 생활자금은 얼마나 어떤 식으로 받는 거예요? 예. 얼마나 받을까요? 네. 이제 생활자금도 준다고요? 과연 얼마나 받길래? 네. 제가 준비한 생활자금 예시표가 이제 복잡할 수 있지만 아주 쉽게 표현을 하자면요. 40세 가장이 이제 남자 가장이요. 1억이라는 사망보험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매월 25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를 하면 무려 6천만 원을 납부를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제 65세 정도의 이제 자녀분들도 다 이렇게 성장하고 나서는 노후에 대한 생각이, 노후 자금에 대한 생각이 들어가서 노후 자금을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생활 자금을 신청을 하는데, 자, 이때 생활 자금의 기준이요. 사망보험금을 기준을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매년 사망보험금이 감액, 이제 줄어드는 형태로 해서 내가 적립한 금액에 이제 사망보험금이 줄어드니까 요 적립금이 같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납입한 돈은 6천만 원인데 자, 매년 15년 동안 나는 생활비를 한번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평균 매년 432만 원이라는 생활비 자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매년 400만 원대를 네네. 받는다고요? 그러면은 총 받는 금액을 계산을 네. 해봐도 6,500만 원 정도를 생활 자금을 받고도 오, 사망보험금이 1,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예. 이런 보험의 구조가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회사는 뭐 변액종신이다 그러면 이제 투자 성과가 있기 때문에 투자 성과에 따라 사망보험금도 올라가고 생활자금도 함께 올라가겠지만 지금 예시를 해드리는 이제 도표는 최소로 이제 잡아서 안내를 드리는데요. 아무리 수익이 안 나도 2.25라는 확정 이율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낸 돈은 정확하고 내가 생활비를 받고도 자녀 사망보험금이 남아있다. 자, 반대로 내가 투자 수익이 좋아서 내가 낸 돈은 6천만 원이지만 나는 20년간 생활비를 신청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10년을 받다가 사망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의 생활비를 받았는데 10년 시점에 사망을 하더라도 자녀 사망금이 4천만 원이 남든 5천만 원이 남든 사망보험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 그런 생활자금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뭔가 좀 유연하게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네, 좀 네. 욕심을 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두 회사로 비교를 해서 저희가 아까 연금으로 전환되는 종신보험과 네. 이렇게 좀 새롭게 네. 유연하게 둘 다 가져갈 수 있는 종신보험을 표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네. 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A사는 생활비라고 했고요. B사는 이제 사망금에 좀 더 목적을 두었어요. 당연히 보험기간은 종신보험이니까 종신토록 보장을 받으시는 거고, 자, 가입한 돈은 사망금이 최소 금액은 2천만 원 단위고 A사가 3억, 자, B사는 2억이에요. 자, 종신보험은 가입 나이가 만 15세가 넘어야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A사가 60세, B사가 이제 70세이죠. 자, 추가 납입이라는 부분은 번매로 이렇게 추가적인 기능이 있는 내용이라 추가로 돈을 더 내실 수 있는 분들은 A사는 100%이고 이제 B사는 2배까지 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사망 보장 금액을 키워가실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인출을 한다거나 이런 유연한 기능이 있으니까 이런 비율은 그렇게 나타나고요. 특이사항이다 그러면 A사가 생활자금 지급 기간을 신청을 할 때 15년, 20년, 25년 이제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B사인 경우에는 생활자금 형태가 아니죠. 얘는 연금 전환을 특약을 이용을 해서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자, 그렇다면 보험료가 궁금해지는데 뭐 1억 원 플랜으로 저희가 네, 일단 네.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네, 네. 너무 든든할 것 같은데 네, 얼마를 맞습니다. 내야지 준비가 가능할까요? 우리가 지금 종신보험을 이야기를 하는데 실손 의료보험처럼 1, 2만 원대의 보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가정에 이제 가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1억이라는 사망보험금을 구매를 할 때 20년 납이다 이러면 당연히 보험료는 40세 기준, 50세 기준이어도요. 보험료가 20만 원대, 30만 원대 이렇게 높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회사가 보험료 차이는 그닥 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생활비를 지급하는 보험료가 이제 1, 2만 원이라도 좀 더 적게 책정이 된다라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보험사별 특징을 마지막으로 짚어볼게요.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보험사별 특징을 정말 크게 앞에서부터 쭉 설명을 드렸지만 자, A사는 생활 자금을 우리 시청자님들이 신청을 하시고 나서도 사망 재원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추가 납입이나 중도 인출처럼 좀 더 보장을 키워가거나 수익을 좀 더 이렇게 운영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자, 헬스케어 서비스라고 해서요. 우리가 요즘은 이제 큰 병원을 이제 예약을 한다거나 앞으로 더 갈수록 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이제 노인 장기 요양 시설을 알아본다거나 간호사가 동행해서 이런 서비스를 그런 이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헬스케어 서비스가 같이 탑재되어 있고요. 변액으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틀은 같고 이제 적립형 계약으로도 전환하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B사는 연금 전환할 수 있고 추가 납입 중도 인출 같고요. 변액으로 기본 운영을 하실 수 있고 이제 적립형 계약의 특징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정말 노후까지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는 똑똑한 종신보험 만나보고 있잖아요. 네네. 시청자분들께 뭐두 가지 회사 중에서 제안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사망 보장 원한다면 이렇게 가져가라. 좀 최종 정리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그 A사에 이제 생활비를 받는 종신보험을 제안을 드리는 건요. 그만큼 이제 보험의 트렌드에 맞춰서 생활자금과 이제 사망보험금의 동시에 보장을 받고 아무리 수익이 안 나더라도 최저 보증이율 2.25를 확정으로 준다라는 거, 이제 추가로 추가 납입할 수 있고 자금을 활용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이제 A사의 생활비 받는 종신보험을 온픽하겠습니다.